스웨덴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출산, 육아, 수유라는 문제로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스웨덴 여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해왔고, 사회 여론 변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한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또한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동참을 해왔기 때문에 1982년도생 김지영이 없으며 경단녀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1982년생 김지영이 없는 이유, 그리고 경단녀, 즉 경력 단절 여자들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조건 혹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과 제도 혹은 제도와 인식, 그 어느 것 하나 선행되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지만 어쨌든 인식과 제도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도를 따라가도록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따라가는 한 사회 구성원 내에 인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목적 한 발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정의 교육기관을 거쳐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한 직장에 들어간 여성들이 자신이 원했던 이유가 아니라 사회, 가정, 그 자신을 벗어난 그 외부 조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력을 단절해야 되는 경력녀들의 서러움, 한, 아마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라면 이런 한, 어머니들의 한, 언니, 친구들의 한 정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들 최소한 한 번쯤은 겪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1년도생들의 김지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육아라는 커다란 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남아서 살림을 해야 되는 김지영들이 스웨덴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런 개념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제도적으로 공공타가소라는 것이 있고, 태어난 아기가 최소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모든 부모들은 이 태어난 아기를 주변에 가까운 혹은 자신의 직장 근처에 타가소에 맡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타가소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에 따르는 최대 480일간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아빠의, 엄마의 육아휴직, 그리고 공공타가소, 이 두 가지가 경단녀 1981년생 김지영들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됩니다. 스웨덴에서 보장되는 육아휴직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산모의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7주 전부터 혹은 출산일로부터 7주 후까지 100% 자신이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육아휴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출산 후 10일간은 무조건적 100% 직장에서 10일 동안 아빠휴직을 허가해 줘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또 보장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법 따르면 부모의 정의가 생부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놓여 있는 부모, 파트너들도 입양 가정의 부모, 입양자치구가 지정하는 담당자가 입양이 계획된 아이를 임시 맡아서 키우는 경우도 이 사람들 역시 부모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육아휴직법을 적용받습니다. 아동보호기구에 맡겨져서 아이를 키워야 할 경우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구에 의해 지정된 성인도 역시 부 혹은 모로 간주되어 육아휴직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의 엄마에게는 아이 수유 시 육아휴직, 엄마휴직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부모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아이의 출생 연도에 따라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아이가 만으로 8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2014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들은 이것보다 더 길게 만 1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육아휴직 시 자신의 소득의 액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 논리적으로도 아주 당연한 일이죠. 회사에서는 손해까지 보면서 육아휴직을 허락해주고 또 월급을 그전처럼 100% 다 지불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스웨덴 사회는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잃는 소득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세금으로 조정해 보조금을 지불해 주게 됩니다. 물론 이 보조금은 부모의 기존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득원이 아주 높다고 해서 끝까지 어떤 비례적인 계산에 의해 보조금을 계속 더 많이 주진 않고 부모의 소득 수준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면 그 이후에는 똑같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스웨덴 사회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높이 끌어올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며 아이들과의 소중한 질 높은 생활에 중점을 두며 육아에 매진하는 거지,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동안 육아휴직을 내는 동안에는 경제적으로 약간의 손해가 난다라는 것을 거의 다 감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퇴직을 한다거나 자신의 경력을 단절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스웨덴에서는 아이의 엄마가 정규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육아를 다 끝내고 회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1982년도생 김지영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 공공타가소의 운영입니다. 1836년 스웨덴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타가소가 처음 만들어졌으며 1896년에는 교육의 컨셉트를 넣어서 맡겨진 아이들은 타가소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필요한 교육을 커리큘럼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에너지 경제적인 비용들을 타가소 발전에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자체가 여성들의 독립적인 삶, 경제적 독립, 사회 진출, 사회 참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장려했기 때문에 장려에 걸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갑니다. 20세기 후반 1950년부터 1999년까지 스웨덴 공공타가소의 발전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스웨덴의 공공타가소의 발전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정도가 됩니다. 1950년도 저희 나라가 한국 전쟁전을 겪을 당시 이미 스웨덴 여성들은 사회 진출을 하며 공공타가소의 덕택을 아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1836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연도를 계산해 보면 스웨덴의 타가소 발전 경류는 거의 18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여자가 당연히 직장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밖에서 일을 하고 당연히 돈을 벌고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인권, 아니 여남, 남녀의 평등은 200년이라는 세기를 거쳐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과거 영상들을 보신 분들께서도 중간중간에 많이 감지를 하셨겠지만 스웨덴에서는 남자보다도 임금이 높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른 여자들이 아주 많고, 아니 이것 자체를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정도가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일 뿐입니다. 여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실력, 경험, 이런 능력들이 사회 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남자라고 해서 할 수 있고 여자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웨덴이 남자들의 천국일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유 12가지를 뒤집어 보면 남자들이 스웨덴을 천국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여자들의 파워,
여자들의 실력, 그 여자들의 실력을 키워주려고 무한히 노력했던 스웨덴 한 국가의 피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가 이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을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천국이다라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권리 신장, 여자들의 사회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스웨덴의 파워는 소외된 집단을 항상 신경을 써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사람,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부에 투자하는 학생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공공타가소에 자신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육아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계속 구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이를 잠시나마 타가소에 맡길 수 있어야만이 집중적으로 자신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부분은 스웨덴의 1982년도생 김지영이 없는 이유, 그리고 경단녀가 없는 이유를 제도, 타가소와 육아휴직 제도에 중점을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공짜로 어느 위정자가 법조문으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 돈은, 자금은 어떻게 충족이 될까요? 당연히 모든 국민들의 세금, 나라의 국고에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세금 제도는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다기보다 악명이 높습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어딘지, 또 자신이 스웨덴 기독교 회원비를 내는지 아닌지, 혹은 아니면 어떤 소득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따라 세금률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일단 대략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부자 증여세, 마진 세금제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오로지 회사에서 받는 소득 하나만을 비교를 해본다면, 물론 이건 중요한 숫자가 되지 않지만 약간의 인덱스는 될 수가 있겠죠. 세금률을 살펴보면 적게는 13%부터 많게는 43%까지 세금률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57%에서 60%까지 되는 마진소득세가 적용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들어갈 경우에는 부자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데, 부자증여세는 적게는 5%에서 25%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또 참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물론 이건 제 경험이겠지만 소득이 적건 많건 세금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면 사회 발전, 사회 쓰임을 위해 자신들은 언제라도 약간의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라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젠 제도를 떠나서 더 중요한 조건, 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회 변화 인식, 인간 개개인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어쩌면 이것은 제도 하나를 만들고 제도 하나를 사회에 박아놓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든 일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출산, 육아, 수유라는 문제로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스웨덴 여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해왔고, 사회 여론 변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한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또한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동참을 해왔기 때문에 1982년도생 김지영이 없으며 경단녀가 없습니다. 200년 전에 스웨덴 여성이 엄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장모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자식, 그들의 조카, 그들의 이웃집 여자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그것이 시간을 거듭하여 자신의 며느리와 딸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대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든 며느리든 고귀한 우리들의 딸들이며 고귀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명절날이라도 스웨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상의를 하여 올해 만약 여자 부모님 집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린다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남자 집에서 먼저 갔다가 여자 집으로 가고 50% 똑같이 명절을 지냅니다. 또 부모들은 며느리가 모든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집안, 딸 집안, 그리고 부모 집안에서 준비해야 될 음식들을 각각 부담을 하든지 상황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국민이 자기 자식만 최고이고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집의 딸들, 옆집 이모들, 앞집 여자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속임수 쓰지 않고 나라를 믿고 세금을 내는 데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겪었던 불이익을 다음 대에 똑같이 되물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항상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도 그리고 인식 이 두 가지가 스웨덴의 1982년도생 김지영이 없으며 경단녀가 없을 수 있는 큰 기본 조건이 됩니다. 이 제도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며 인식 역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